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 렌즈 심화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까지 콘택트 렌즈 기초 한 학기, 또 콘택트 렌즈 심화 한 학기에서 두 학기 동안 이 콘택트 렌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했는데요. 이제 그 두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콘택트 렌즈 심화 14주차 1차 시수업 내용이 될 거고요. 콘택트 렌즈 기초 시간에는 콘택트 렌즈의 기본 광학과 콘택트 렌즈의 기본 구조, 디자인, 또 콘택트 렌즈가 광학적으로 우리 눈과 결합했을 때 어떠한 광학적인 변화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학습해 보았고요. 콘택트 렌즈 심화 시간에는 한 학기 동안 콘택트 렌즈, 소프트 콘택트 렌즈와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 방법, 또 어떠한 경우에는 피팅이 적절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피팅이 적절하지 않은지 다양한 검사 방법을 통해서 피팅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 또 컨택트 렌즈를 처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학습해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컨택트 렌즈를 세척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콘택트 렌즈 14주차 1차시 수업 내용을 통해서 콘택트 렌즈의 관리와 세척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콘택트 렌즈를 관리하고 세척하는 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고, 이 내용을 토대로 임상에 나아갔을 때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착용자에게 콘택트 렌즈의 관리 방법, 세척 방법을 적절히 설명하고 지도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기본적으로 처방했을 때 이런 관리 용액이 어떠한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콘택트 렌즈의 관리 용액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결국은 콘택트 렌즈의 관리 용액을 적절히 사용해서 처방된 콘택트 렌즈를 잘 세척을 하고 적절히 관리해야만 콘택트 렌즈의 첫 번째 광학적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눈의 생리적인 이런 작용도 기능도 계속해서 적절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콘택트 렌즈의 관리 용액을 제대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눈으로 들어오는, 또 외부로부터 콘택트 렌즈 관리 용액에 침범한 이런 세균들에 의한 감염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죠. 또한 이런 관리 용액을 적절히 사용해서 콘택트 렌즈를 제대로 관리하고 세척함으로 인해서 콘택트 렌즈의 수명도 늘려줄 수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의 관리 용액을 살펴보면 종류가 이렇게 다양해요. 매일 세척할 때 사용하는 세척 용액, 또 렌즈가 너무 뻑뻑하고 착용감이 좋지 않을 때 사용하는 수분액이라거나 소독 또는 중화할 때 사용하는 중화액, 이건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또 콘택트 렌즈를 보존할 수 있는 보존 용액, 또 세척액, 또 헹굼액, 또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다양한 세척제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콘택트 렌즈의 관리 용액으로는 콘택트 렌즈의 세척 작용을 할 수 있는 용액, 또 보존을 할 수 있는 용액, 성분의 용액, 또 헹굼을 할 때 사용하는 용액, 그러니까 세척제를 사용해서 세척한 거를 깨끗하게 헹궈야 되겠죠. 여러분들 머리 감고 물로 이렇게 헹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척, 헹굼, 또 한 가지는 소독이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컨택트 렌즈 그 관리 용액 안에 어떤 세균 침범하지 못하도록, 또는 그 컨택트 렌즈에 침범되어 있는 세균을 소독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방부제 성분이라거나 어쨌든 소독제, 그런 성분들도 필요하고요. 따라서 컨택트 렌즈의 그런 용액, 관리하는 용액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세척, 헹굼, 소독, 보존. 내가 이거 순서를 좀 제대로 쓸 걸 그랬나 봐요. 자, 다시 세척, 헹굼, 소독, 보존, 이렇게 네 가지 그 관리용액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근데 요즘 현대에 와서는 이런 세척, 헹굼, 소독, 보존을 예전같이 따로따로 관리용액들을 하나하나에서 네 가지 성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보면 요거는 RGB 콘택트 렌즈의
다기능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기능액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척, 헹굼, 소독, 보존의 모든 기능을 하나의 용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액을 다기능액이라고 하고요. 요즘은 이런 다기능액을 대부분 사용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다기능액이 관리하기가 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보통 과거 같으면요. 세척액 또 보존액 또 뭐 이게 뭐 세척액 보존액 또 헹굼액 뭐 이렇게 다 따로따로 막 사용을 했었어요. 또 소독하기 위해서는 또 따로 또 소독 성분을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을 그 용액을 사용하다 보니까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한 가지 그 용액으로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같이 낼 수 있는 다기능액을 사용한다. 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요 제품들은 요 첫 번째 있는 사진 빼고 요쪽으로 있는 것들은 소프트 컨택트 렌즈의 다기능액이 되겠고요. 다기능액의 종류도 다양한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AOSEP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는 그러니까 세척 기능만 있는 또 용액인데요. 이 용액은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이런 산화라는 방법에 의해서 컨택트 렌즈를 세척하는 그 용액입니다. 어찌됐든 그런 컨택트 렌즈를 관리하는 용액들은 아주 다양하다. 그렇지만 현대에 와서는 다기능액이라고 하는 용액 하나로 세척, 헹굼, 소독, 보존의 기능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컨택트 렌즈의 관리 용액은 이런 관리 용품이 모두 다 우리 눈에 어떤 무리를 준다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얘기하는 이런 조건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차분히 살펴보면 뭐 당연한 얘기도 있는 것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무균성이어야 합니다. 결국은 이런 관리 용액, 컨택트 렌즈의 관리 용액에 어떤 세균이 침범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는 세균이 침범하더라도 그 침범된 세균을 뭐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죽여버려서 그리고 우리 컨택트 렌즈를 세척해서 눈에 착용할 때 이 우리의 눈이 이런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서 우리 눈에 착용했을 때 우리 누액과 관리용액이 섞였을 때 어떤 화학 반응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눈에 어떤 부작용을 발생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 아래쪽에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성을 우리 누액과 동일한 등장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거는 삼투압의 얘기예요. 내가 삼투압의 얘기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관리 용액의 삼투압과 누액의 삼투압의 차이가 나게 되면 뒤쪽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 눈의 각막에 적절한 수분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수분이 과도하게 눈 밖으로 빠져나간다거나 또는 반대로 눈 밖에 있는 수분이 과도하게 눈 안쪽으로 침범해서 각막 부종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관리 용액은 우리 눈의 누액과 등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동일한 삼투압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누액과 pH의 값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pH는 우리말로 산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산성도라고도 얘기하고요. 보통 7을 기준으로 해서 7보다 낮으면 산성, 또 7보다 높으면 알카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눈의 그 산도는요, pH는요, 7.2에서 7.6 정도의 약한 알카리성을 띠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관리 용액도 우리 눈의 산도와 유사한 산도, 그러니까 약한 알카리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산도가 맞지 않으면 이 관리 용액으로 세척해서 콘택트 렌즈를 눈에 끼게 되면 막 눈이 따갑고요. 막 어떤 뭐 눈에 막 열이 후끈후끈 하는 열감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결감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뭐 결막염이 나타나기도 하고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요. 따라서 이런 관리 용액은 기본적으로 화학적으로 우리 눈의 pH 값과 동일한 pH를 유지해야 한다. 세 번째, 당연한 얘기예요. 독성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당연한 거잖아요. 어떤 독성 반응에 의해서 화학작용에 의해서 독성 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눈의 각막에 손상을 줄 수 있잖아요. 자, 네 번째로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성분이 어떤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러한 관리 용액을 사용하는 어떤 몇몇의 사람들은 이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알레르기 결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러면 눈에 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무균성이어야 하고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우리 눈의 누액과 화학적으로 거의 유사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모든 용액은 상호 보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 A라는 그 용액과 B라는 용액과 C라는 용액이 서로 뭐 어떤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작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성분이 뭐 세척 성분을 뭐 세척액이지만 B라는 보존액이 일부 세척액의 그런 어떤 그 작용들을 좀 도와줄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세척액이 또 보존액의 그런 어떤 기능을 일부 보완해 줄 수 있어야 하고요. 어찌됐든 이걸 따로 나누어서 사용할 때도 그렇지만 이게 다기능액이라는 하나의 용액으로 포함되어 있을 때도 각각의 성분들이 서로 보완하고 그 어떤 작용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뭐 되게 당연한 거고요. 자, 또 콘택트 렌즈 재질과 반응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성분들은 화학적으로 콘택트 렌즈와 반응해서 막 독성 그 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가 14주차 다음 시간 2차 시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 어떠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특정 성분의 방부제 성분이 들어있는 방부제 성분이 들어있는 용액을 사용하게 되면요. 소프트 콘택트 렌즈와 결합해서 독성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따라서 이런 그 재질과 그러니까 관리 용액과 콘택트 렌즈 재질과 작용을 해서 결국은 독성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RGB 콘택트 렌즈와 소프트 콘택트 렌즈 그 관리 용액은 서로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혼용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RGB 콘택트 렌즈의 관리 용액을 가지고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관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안 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관리하는 용액으로 하드 콘택트 렌즈인 RGB 콘택트 렌즈를 관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를 감아야 하는데 뭐 샴푸가 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락스도 뭐 어떤 세척 성분이 아주 강한 세척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락스로 머리를 감았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히 머리를 감을 때는 머리를 감는 샴푸를 이용해야 되지 뭐 바닥을 세척하는 락스를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것과는 뭐 예제가 내가 적절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 관리 용액으로 하드 콘택트 렌즈를 관리하게 되면 세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요. 또 소프트 콘택트 렌즈 관리 용액으로 하드 콘택트 렌즈 또 하드 콘택트 관리 용액으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이렇게 그 반대로 관리하게 되면 결국은 세척의 그런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문제점들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척이 잘 안 된다.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임상에서도 그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드렌즈 관리용액으로 저 이거 쓰는 소프트 컨택트 렌즈 세척하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나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분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컨택트 렌즈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컨택트 렌즈의 관리 용액에 대한 어떤 물리 화학적인 반응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삼투압, 장력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삼투압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안해요. 이런 삼투압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액의 삼투압과 관리용액의 삼투압이 서로 다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이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정리된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관리용액이 저장액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저장액이라는 얘기는 설탕물로 비유하면 묽은 설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에게는 뭐 다양한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냥 H2O 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성분들로 이루어져서 일정한 정도의 삼투압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이 관리 용액의 삼투압이 더 낮은 상태, 그러니까 좀 묽은 설탕물이고 누액이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좀 달달한 설탕물이라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결국 관리 용액이 저장성 상태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장성인 상태에 있는 물이 고장성인 상태인 누액을 포함하고 있는 각막의 상피 세포로 쫙 하고 빨려 들어가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삼투압 작용에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각막의 상피세포가 물을 뿍뿍뿍뿍 많이 머금게 되고요. 결국은 각막에 부종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일으킨다. 이 내용 알아둬야 하고요. 또한 반대로 관리 용액이 고장액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각막의 상피세포에 머금어 있는 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바깥쪽으로 막 뿜뿜뿜뿜 뿜어 나오겠죠. 그러면 각막이 이제 뭐 쉽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말라비틀어지는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삼투압이 적절한 게 아니라 사실은 동일한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누액의 삼투압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이런 삼투압이 제대로 맞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택트 렌즈의 관리 용액에는 하드 컨택트 렌즈 관리 용액이든 소프트 컨택트 렌즈 관리 용액이든 이 삼투압 조절제라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염화나트륨이 0.9%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관리 용액이든 염화나트륨이 아주 소량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염화나트륨에 의해서 삼투압을 조절해서 결국은 우리 눈의 눈물에 그런 그 삼투압과 동일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자, 또한 삼투압 이외에도 pH라는 개념을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이전에 내가 잠깐 설명한 것처럼 pH는 우리말로 산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산성도가 차이가 나게 되면 결국은 콘택트 렌즈의 관리 용액과 누액의 산성도가 다르게 되면 결국은 착용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제점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요 밑에 쪽을 보면 이래요. 부적절한 pH 값을 갖는 그런 관리용액을 사용하게 되면 제일 그 중점이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자결감이 나타나고요. 막 눈이 따끔따끔거리고요. 뭐 시력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결막염도 나타나고요.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결막 부종도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는데요. 뭐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그러면 이 pH에 대한 걸 왜 도대체 안경사가 알아야 하느냐 이런 겁니다. 자, A라는 관리 용액을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에게 처방을 해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 A라는 관리 용액을 사가지고 가서 제가 세척해서 꼈는데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 뭐 제가 한 B라는 그 관리 용액을 사용했었는데, 그러지 않았는데, A라는 관리 용액을 사용했더니 눈이 너무 따가워요. 눈이 너무 따가워서 제가 도저히 이걸 막 한동안 렌즈를 끼고 나서 한 1, 2분 정도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경사라면, 이 A라는 관리 용액의 pH가 이 사람의 pH와 맞지 않는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전에 B라는 관리 용액을 과거에 사용할 때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B라는 관리 용액으로 바꿔주도록 해야 하고 처음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A라는 관리 용액을 추천을 해주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관리 용액으로 렌즈를 세척하고 꼈더니 너무 눈이 따갑고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관리 용액이 B, C, D라는 용액이 있으면 각각의 B와 C와 D라는 제품마다 이런 산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관리 용액을 가지고 이 샘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사실은 그 관리 용액 뭐 표지에 pH가 몇이라고 이렇게 써 있지는 않거든요.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 자세히 살펴보면 뭐 pH가 몇이다라고 나와 있긴 한 것도 있는데 거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B라는 그 관리 용액을 가지고 컨택트 렌즈를 세척해서 착용시켜 보고요. 또 느낌이 어떤지 보고요. 또 C라는 관리 용액으로 또 컨택트 렌즈를 세척해서 이렇게 또 착용해 보도록 하고요. 또 D라는 관리 용액으로 이렇게 착용해 보도록 해서 A와 B와 C와 D를 착용했을 때 그 따가운 정도가 가장 없고 편안한 관리 용액으로 예를 들어서 C다. 그러면 C 관리 용액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뭐 물론 C라는 관리 용액이 pH는 적절하게 맞겠지만 뭐 다른 기능이 좀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뭐 일시적으로 따갑더라도 A나 B나 뭐 D를 권유해 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pH라는 개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관리 용액을 판매를 하고 이 사람에게 권유를 해 주었을 때 그 눈이 따갑다거나 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거나 뭐 이런 거 결막 부종이 나타난다거나 뭐 이렇게 눈이 좀 보이는 게 좀 뿌옇게 보인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pH에 의한 문제라고 보면 되고요. 또 뭐 이런 문제들이 다양한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pH에 의한 문제냐 아니면 다른 조건에 의한 문제냐를 그 구분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걸 세척해서 바로 꼈을 때
곧바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만약에 곧바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나타난다고 얘기하면 pH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예제 문제를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소프트 컨택트 렌즈 관리 용액으로 그 조건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래요. 이 중에서 적절한 게 뭔지 여러분들도 실제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첫 번째, 충분한 안정성을 유지하는 관리 용액이어야 한다. 맞나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멸균 상태를 유지하는 관리 용액이어야 하나요? 맞나요? 자, 세 번째, pH가 7.2에서 7.6 정도의 약간 알칼리성, 즉 우리 눈의 눈물의 그 pH 값 산도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나요? 맞나요? 자, 마지막, 누액보다 낮은 삼투압을 유지해야 하나요? 자, 답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봅시다. 답은 가나다는 맞겠죠? 그러면 이 라와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됐을까요? 결국 이거죠. 누액과 삼투압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지 높거나 낮으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 pH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pH 값은 기본적으로 완충제를 이용해서 유지시켜 줍니다. 이 앞전에 삼투압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삼투압 조절제인 염화나트륨 0.9%의 염화나트륨을 사용해서 그런 삼투압을 우리 눈의 누액과 동일하게 유지시켜 준다고 했죠. 아, 이때 그러면 pH 그 삼투압 말고요. pH 값을 우리 눈의 pH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사용되냐? 자,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완충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H를 조절하는 그런 성분을 완충제라고 얘기하고요. 이 pH라는 건 산도라고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이런 산도를 조정해 주기 위해서 산, 산 이렇게 말이 들어간 것을 이용해야 당연히 산도가 조정되겠죠. 살펴보면 이래요. 인산, 붕산, 중탄산염 이런 것들을 그런 관리 용액에 조금씩 성분을 넣어서 어떤 경우에는 7.2로 어떤 경우에는 이 용액의 성분의 그런 함량을 높이고 줄여서 7.3 또는 7.6 이렇게 7.2에서 7.6 사이에 산도를 맞추게 되죠. 이거는 사실은 제품마다 참 공개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뭐라고 해야 되게 지식이라고 할까요?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서 어쨌든 그 공개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산도에 대한 값은 알 수 없으니까 A, B, C, D 이렇게 판매하는 제품들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직접 컨택트 렌즈 세척해서 착용해 봄으로써 이 사람의 산도와 맞는 용액을 선택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을 보기 위해선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pH 값을 조정해 주기 위해선 완충제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이 완충제 성분으로는 인산, 중탄산염, 붕산과 같은 성분을 이용해서 이런 pH 값을 조정해 준다라고 머릿속에 넣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콘택트 렌즈의 세척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 다기능액 이런 것들은 세척, 헹굼, 소독, 보존이 전부 다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요 세척만을 하나 딱 떼놓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콘택트 렌즈의 다기능액 안에도 이 세척 성분에 대한 것만 따로 떼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는 그러니까 세척만 되는 용액이 따로 있어요. 그럼 이 세척만 되는 이 용액, 세척제에는 어떤 성분들이 포함돼서 과연 콘택트 렌즈를 적절하게 세척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래쪽에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런 세척액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아서 콘택트 렌즈를 깨끗하게 세척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설명한 거예요. 결국은 콘택트 렌즈의 광학적인 성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래요. 콘택트 렌즈가 이렇게 깨끗하고 아주 투명해야 하는데 이 겉면에 지저분한 것들이 막 이렇게 묻어 있다고 쳐봐요. 또는 이 콘택트 렌즈의 이 안쪽에 지저분한 이런 덩어리들이 막 이렇게 껴있다고 생각해봐요. 당연히 광학적인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컨택트 렌즈에 이물질들이 잔뜩 끼고 문제가 생기고 세척이 제대로 안 되면 수명도 줄어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그 컨택트 렌즈에 묻어 있는 이물질의 어떤 변성작용이라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알레르기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안구 조직의 손상.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부드러운 성분도 침착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딱딱한 성분이 여기에 침착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보통 무기
침착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철이라거나 뭐 굴이라거나 뭐 이런 성분이 이 눈물 안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성분들은 약간 좀 딱딱한 그런 성질을 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뭉쳐서 이렇게 딱딱한 것이 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콘택트 렌즈에 밀착되는 각막에 어떤 손상을 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세척을 뭐 유기 침착물이든 뭐 단백질이라거나 지방질 같은 유기 침착물도 잘 세척해야 하지만 이런 무기 침착물 철, 구리 뭐 이런 것들, 망간 뭐 이런 것들과 같은 무기 침착물도 적절히 세척을 해야 이런 안구 조직에 특히 각막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겠죠. 또한 세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콘택트 렌즈에 그런 이물질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할까요?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이 침범했는데 제대로 세척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어떤 미생물의 증식에 의해서 각막염이라거나 결막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당연히도 세척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자, 컨택트 렌즈에 그러면 침착물들은 뭐가 있는지 이 앞에도 내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간단히 한번 넘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결국은 누액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이 콘택트 렌즈에 침착물로 작용할 수 있다. 컨택트 렌즈에는 라이소자임, 뭐 리소자임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단백질 성분이 이 누액에 포함되어 있어서요. 이 라이소자임의 성분이 뭐냐면요. 어떤 세균이 침범했을 때 세균을 죽여버리는 그런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게 라이소자임이라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라이소자임이라는 단백질이 컨택트 렌즈에 침착이 되면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단백질 변성작용에 의해서 뭐 거대유두 결막염이 발생한다거나 따라서 그런 것들을 세척을 적절히 해주어야 합니다. 또 누액 성분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질, 점액질 또는 소금 성분인 염분 뭐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컨택트 렌즈의 침착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한 누액 성분은 아닌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이물질에 의해서도 컨택트 렌즈에 이물질이 침착될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각막 상피에서 떨어져 나온 죽은 상피 세포 이런 것들이 컨택트 렌즈에 막 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부에서 나오는 각질 그런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뭐 먼지라거나 뭐 금속 파편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눈에 튀어 들어가서 컨택트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튀어 들어가면 그것도 침착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이런 화장품, 이 마스카라 같은 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검은 마스카라 그 성분들이 컨택트 렌즈에 막 이렇게 달라붙고 안에 막 침착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미생물도 컨택트 렌즈에 어떤 그 침착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컨택트 렌즈에 침착되는 다양한 성분들, 침착물 중에서 첫 번째, 유기 침착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유기 침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건 지방과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유기 침착물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렇게 어떤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면 되고요. 생각해보면 유기물 하면 약간 좀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딱딱하거나 이런 성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와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 무기 침착물이 있어요. 얘는 무기 침착물은 상대적으로 좀 딱딱한 걸 얘기하거든요. 뭐 철이라거나 뭐 굴이라거나 뭐 망간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약간 자연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이런 성분이긴 하고요. 뭐 물론 이런 철이라거나 굴이라거나 망간 이런 것들이 누액 속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어찌됐든 좀 약간 딱딱한 성분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어찌됐든 자, 첫 번째 유기 침착물 중에서 지방질을 주로 분해하는 것이 바로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인데요. 이 계면활성제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요. 여러분들 그 세수할 때 쓰는 비누 있잖아요. 내가 항상 그런 거 보여주는데 이런 거 보여주면 너무 지저분하긴 한데 내가 지금 밤이 되게 늦은 시간이라서 이게 막 기름기가 막 올라와요. 이렇게 기름기가 번질번질 하잖아요. 근데 이런 기름기가 번질번질한 얼굴로 그냥 물로 다 세수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기름기가 잘 닦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뭘 해요? 집에서 비누를 사용해서 이렇게 얼굴을 착 씻으면 이 기름기가 하나도 없이 아주 뽀득뽀득뽀득하게 그 세수가 되잖아요. 이런 비누에 들어있는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누나 이런 세제 같은 데 포함되어 있는 계면 활성제 같은 경우는 뭐 주방 세제에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끈미끈한 기름기를 제거하는데 아주 용이한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콘택트 렌즈에 이런 세척 성분에 이 계면 활성제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생기기 좀 재밌게 생겼는데요. 약간 올챙이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계면 활성제를 화학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하면 이래요. 요 머리 부분은 물하고 친한 친수성 성분이고요. 그 계면활성제의 그 화학적인 구성 성분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꼬리 부분은 기름하고 친한 친유성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콘택트 렌즈에 만약에 어떤 기름기가 이렇게 묻어 있다라고 치면요. 요 계면활성제의 이 대가리 부분이 이렇게 콕콕콕콕 콘택트 렌즈의 표면에 붙어 있는 지방질에 왜냐면 그 잠깐만요. 잠깐 미안해요. 내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요 머리 부분은 친수성, 그냥 물하고 친하고요. 이 꼬리 부분은 친유성, 소수성이라서 기름하고 친해요. 미안해요. 내가 금방 좀 착각했어요. 자, 어쨌든 콘택트 렌즈에 이렇게 기름기가 묻어 있으면요. 이 꼬랑지가 여기 이렇게 붙어요. 내가 미안해요. 거꾸로 설명 큰일 날 뻔했네. 자, 꼬랑지가 이렇게 기름기에 붙어요. 왜냐면 이 계면활성제의 이 꼬리 부분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친유성, 달리 얘기하면 소수성이죠. 그리고 이 대가리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친수성, 즉 친수성, 친한 친구 할 때 친자거든요. 근데 수는 물 숫자예요. 그래서 물하고 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컨택트 렌즈의 그 표면에 지방질이 묻어 있는 데다가 이 계면활성제 성분의 세척제를 쭉 하고 뿌리게 되면요. 이 계면활성제의 그 꼬리 부분인 친유성 부분이 이렇게 착착착착 달라붙었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척 성분에는 H2O 물이 다량 또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세척 성분에 이렇게 물이 포함돼서 이렇게 묻겠죠. 그 중에서 계면활성제 성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대가리 부분은 뭐랑 친하다 그랬어요? 친수성 부분이니까 물하고 친하다 했잖아요. H2O랑. 그러니까 요 H2O 쪽으로 쭉 하고 빨려 나가겠죠. 이렇게 쭉 하고 당겨지겠죠. 그럼 꼬리에 묻어 있는 뭐가 지방질이 같이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효과를 이용해서 그 지방질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계면활성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요거는 뭐 간단히 설명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소수성 성분과 또 친수성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소수성은 다른 말로 친유성. 이 유는 기름이거든요. 기름이란 뜻이거든요. 기름하고 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꼬랑지 부분이 기름기에 붙어서 결국은 기름기, 그냥 표면에 붙어 있는 기름기를 떼내는 그런 방식이다. 이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니까요. 어떤 세척액이랑 여러분들 비누로 이렇게 세척을 해도 물로 확 하고 씻어내잖아요. 그럼 비누를 얼굴에 이렇게 묻히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또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비누칠을 싹 하게 되면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계면활성제의 꼬리 부분이 이 기름에 다 붙는 거죠. 그다음 물을 확 하고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머리 부분이 그 물하고 붙어가지고 물 쪽으로 쭉 하고 딸려 나가면서 얼굴에 붙어 있는 기름기가 바깥쪽으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그런 기름기들이 다 제거되는 거죠.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세척하는 세척 성분이 바로 계면활성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계면활성제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기름 성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말로 지방 성분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계면활성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계면활성제는 유기침착물인 두 가지, 1번 지방과 2번 단백질 중에서 요 지방만을 제거해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면활성제는 유기침착물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데 주로 이런 지방질을 제거하는 데 특화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계면활성제의 그냥 성질을 100으로 나누었을 때 90 정도는 기름기를 제거할 때 그 작용한다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한 10% 정도는 그래도 단백질도 일부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면활성제가 뭐 지방만을 제거한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기침착물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데 특히 이런 지방질을 아주 제거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요 아래쪽을 살펴보면 이 계면활성제 성분에다가 어떤 이런 미세 입자를 포함해서 세척 효과를 높이는 세척제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계면활성제가 지방을 제거하긴 하지만 그 지방질을 제거하는 효과, 또 단백질을 제거하는 또 유기 이런 단백질과 같은 지방질과 단백질 모두를 유기 침착물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유기 침착물을 제거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미네랄 입자 같은 걸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기계적인 세척 효과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척액 안에 이렇게 계면활성제 성분만 만약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요. 여기 묻어있는 지방질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막 단단히 붙어있는 지방질이라거나 이런 건 좀 제거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딱딱하고 날카로운 어떤 미네랄 입자 같은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미네랄 입자 이런 모서리들이 얘를 긁어내면서 세척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겠죠. 따라서 그걸 기계적인 세척 효과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계면활성제에다가 미네랄 입자 같은 것을 포함시키는 덩어리 입자를 포함시키는 이유는 결국은 기계적인 세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RGP 콘택트 렌즈 세척액에만 유용하게 작용한다. 왜냐하면 이런 미네랄 입자 같은 것을 연마제라고 얘기하는 이 미네랄 입자를 포함되어 있는 그 세척액을요,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그 사용하게 되면요, 소프트 콘택트 렌즈 그 조직이 막 찢어진다거나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 뭐로 비유하면 좋을까요? 스크럽 한다 그러잖아요. 이 각질 같은 거 제거하는 스크럽제 안에는 이런 그 미네랄 입자 같은 연마제 같은 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연마제가 들어있는 계면활성제 성분의 세척액을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착용하게 되면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따라서 두 번째, RGP 콘택트 렌즈 세척액에만 계면활성제 성분에 이런 연마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소프트 콘택트 렌즈 세척액에는 안 들어있어요. 자, 세 번째. 이러한 그 연마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드 콘택트 렌즈를 세척할 때는 세척 효과, 그러니까 지방질, 기름기가 묻어 있는 건 세척 효과를 아주 높일 수는 있지만 이 연마제에 의해서 하드 콘택트 렌즈의 표면에 아무래도 이 스크래치도 나게 할 수 있고요. 약간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따라서 세 번째 콘택트 렌즈의 구성 요소인 곡률 반경과 굴절력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용을 조금 뭐 자주 하는 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 성분에 이런 연마제가 포함되어 있는 세척제는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계면활성제가 유기 침착물 중에서 특히 지방질을 제거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데 하드 콘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연마제를 계면활성제에 넣어서 그런 세척 효과를 기계적인 그런 세척 효과를 증가시켜서 아주 세척이 잘 되게 만들긴 하지만 결국은 하드 콘택트 렌즈의 그런 물리적인 특성이 광학적인 특성이죠. 그 곡률 반경이라거나 또는 이런 굴절력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사용하는 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면활성제를 이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특징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계면활성제 성분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기침착물, 넘어가면 안 되죠? 유기침착물인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지방과 두 번째, 단백질과 같은 성분의 세척은 아주 효과적인데 특히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아주 세척이 잘 된다고 했죠. 단백질 제거는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거의 계면활성제는 지방 성분을 아주 잘 제거할 수 있는데 이런 지방이라거나 단백질과 같은 유기물 세척은 아주 잘 되는데요. 그와 다르게 무기물 침착물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염화칼슘, 마그네슘, 철, 구리, 망간과 같은 이런 성분들 같은 경우는 잘 세척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무기 침착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기계적인 세척이 잘 되는 그런 성분들이 포함돼야 하고요. 뒤쪽에서 설명하겠지만 킬레이팅제라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EDTA라는 성분이고요. 이건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여기는 그냥 몰라도 돼요. 어쨌든 이런 무기 침착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킬레이팅제가 포함되어 있는 세척제를 사용해야만 이런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철, 구리, 망간 이런 무기 침착물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계면활성제는 그냥 유기 침착물 중에서 주로 지방을 세척하고 조금 단백질도 세척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 주의사항은 뭐냐면 고함수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함수율이 높은 콘택트 렌즈에 만약에 계면활성제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 조직의 팽창을 일으켜서요. 결국 이 고함수율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잘 쫙 하고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면활성제 성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고함수율 소프트 콘택트 렌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건 사실 시험 문제도 많이 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임상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 보통 한 70% 이상 이렇게 아주 함수율이 높은 콘택트 렌즈가 간혹 있어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이 정도 뭐 70%뭐 80% 정도 되는 함수율 고함수율의 콘택트 렌즈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콘택트 렌즈가 고함수율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계면활성제 성분을 이용한 세척제는 사용하지 말도록 해야 하고 여러분들도 안경사가 되었을 때 계면활성제 성분이 이렇게 제품 그 명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나중에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다량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에는 착용 권해주지 말고요. 이런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세척제를 이렇게 처방해 주는 것, 권해 주는 것이 안경사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계면활성제 그 세척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까와 얘기했듯이 비누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계면활성제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세요. 지방에다가 좀 두꺼운 글씨체를 써놨죠. 유기 침착물이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지방과 단백질인데 단백질 세척도 일부 돼요. 그런데 대부분 지방이 아주 세척 효과가 좋고요. 단백질 세척 효과는 있긴 하지만 미미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면활성제를 다시 비이온성과 이온성 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자, 보세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와 이온성 계면활성제인데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적합하고요. 이온성 그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하드 콘택트 렌즈에 적합합니다. 뭔지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내가 추가 설명을 좀 해놨어요. 자,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조금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적합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조직에 침투해서 세척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이런 조직이 하드 콘택트 렌즈보다는 좀 얼기설기 되어 있잖아요. 좀 더 이렇게 좀 뭐랄까 치밀하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이런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그 조직 안으로 침투해서 아주 세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요. 또한 이온성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조직 표면에 이런 흡착하는 성질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 생리학 그러니까 컨택트 렌즈와 관련된 생리학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온 펌프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각막 내피에 어떠한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그런 펌프가 하나씩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그 각막 내피 세포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여기 뭐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을 바깥쪽으로 빼내고 안쪽으로 들여오고 하면서 이런 이온과 함께 뭐라 그랬어요? 물 H2O가 같이 딸려서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바깥쪽으로 배출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이온이라는 그 성분은 어떤 물질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이온성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하드 콘택트 렌즈, 단단한 하드 콘택트 렌즈의 표면으로 어떻게 돼요? 요 계면활성제의 성분이 아주 빨리 잘 딸려오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그 하드 콘택트 렌즈의 세척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계면활성제 성분의 세척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어야 하고요. 자, 요 계면활성제 성분의 세척제에는 완충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면활성제 성분의 세척제는 그냥 계면활성제 성분으로만 포함된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완충제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뭐가 포함되어 있겠어요? 당연히도 삼투압 조절제인 0.9%의 염화나트륨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뭐 계면활성제 성분의 세척제라고 해서 딱 그 성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세척했을 때 그게 눈에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완충제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pH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어서 결국은 우리 눈의 산도와 동일하게 이 계면활성제의 그런 어떤 세척액의 용액의 성질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거죠. 어떤 성분이 있냐면 붕산, 인산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라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었어요. 그죠? 앞에서.
또한 이런 계면활성제 성분의 세척제에는 킬레이팅제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면활성제라는 세척제 성분 안에는 계면활성제가 주된 성분이긴 하겠지만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삼투압 조절제 또는 완충제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또 킬레이팅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그 계면활성제 성분은 유기침착물 중에서 주로 지방질을 아주 분해를 잘하는 세척제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단백질도 세척을 일부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뭐 칼슘 뭐 이런 것들, 뭐 염화나트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아주 덩어리지고 아주 딱딱한 그런 그 무기침착물은 잘 세척을 못 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무기침착물도 세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EDTA라는 성분의 그런 킬레이팅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이 PPT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계면 활성제의 그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참고적으로 이런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 또 삼투압 조절제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염화나트륨 들어가 있겠죠. 삼투압을 그 누에게 삼투압과 똑같이 동일하게 유지시켜줘야 하니까요. 그 세균이라거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그 죽여버릴 수 있도록 방부제 성분도 당연히 들어 있어야 되고요. 또 점성 유지제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점성 유지제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게 끈적끈적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면활성제의 세척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약간 끈적끈적한 성분의 점성 유지제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척 강화제.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연마제 성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덩어리진 그런 성분의 폴리머 재질의 어떤 덩어리들도 좀 들어있다. 그래서 이건 기계적인 세척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계면활성제 성분의 세척제에는 계면활성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기타 다양한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계면활성제의 그런 세척 효과를 높이고 또 pH를 맞추고 삼투압도 맞추고 또 뭐 세척 효과도 높이고 뭐 또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것도 이런 계면활성제의 세척 효과를 높이고 뭐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결국은 유기침착물을 제거할 수 있는 계면활성제 성분에 대한 문제겠죠. 그죠? 자, 첫 번째, 열소독이 좋으냐? 열소독을 하는 게 지방 침착물을 제거하는 데 좋으냐? 두 번째, 세척 강화제. 세척 강화제를 넣으면 이런 지방 세척이 잘 되느냐? 뭐 이런 거예요. 뭐 물론 잘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아니란 얘기죠. 다목적 용액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냐? 다목적 용액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계면활성제로만 이루어진 세척제를 사용한다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다목적 용액을 100이라고 보면요.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만 계면활성제 성분이고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 보존제 성분이라거나 또는 뭐 헹굼제 성분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100% 계면활성제로 뭐 100%는 아니지만 뭐 90%의 계면활성제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세척만을 하는 세척제보단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자, 효소 세척제 이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단백질을 제거할 때 좋은 그런 세척 성분이고요. 자,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계면 세척액. 당연히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그럼 알코올 성분이 함유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있어요. 그 이런 기름기 같은 거나 이런 것들 그 제거할 때요. 잘 제거 안 되면 알코올 성분 같은 게 휘발 성분이 있어서 그런 기름 성분도 아주 세척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면활성제 세척액에다가 이런 알코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이런 계면활성제의 세척 효과를 아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기침착물 중에 하나인 단백질을 주로 세척을 하고요. 일부 지방, 내가 이거 조그맣게 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단백질을 제거하고요. 지방질도 일부 제거할 수 있는 유기침착물을 제거할 수 있는 세척 성분인 효소에 대해서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효소라는 것은요.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알듯이 약간 좀 독특하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효소 성분이 이렇게 생겨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단백질이라거나 이런 성분들이 요게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포함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그 완성체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 요런 내가 좀 그림 좀 잘못 그리게 됐는데 어쨌든 효소 그 성분의 그런 세척제를 사용하게 되면요.
컨택트 렌즈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주로 침착되는 이런 단백질들을 아주 제거하기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같은 유기 침착물을 제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효소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뭐 또는 어떤 경우에 효소 작용제라고 뭐 이름이 붙기도 하는데 어쨌든 효소 성분을 이용하면 단백질을 아주 원활하게 제거할 수 있고요. 여기 아래쪽 보세요. 유기오염 물질 중에서 단백질, 지방질은 아주 조그맣게 써놨죠. 지방도 일부 제거된다. 또 점액 성분도 일부 제거되지만 기본적으로 효소라는 것은 유기침착물 중에서 단백질을 제거할 때 사용한다고 보면 되고요. 뭐 열쇠와 자물쇠의 관계 아까 요거 얘기했죠. 이런 원리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여기 다 별표 30만 개입니다. 고함수율의 콘택트 렌즈에 아주 적합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함수율의 콘택트 렌즈는 이렇게 조직 사이에 구멍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함수율의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이 조직이 워낙 치밀해요. 하드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완전 치밀해서요. 여긴 단백질이 아주 끼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드 콘택트 렌즈에는 효소 세척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안에 단백질이 안 끼니까요. 근데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는 어때요? 이 단백질 덩어리가 큰 게 여기 이렇게 척척 끼겠죠. 척척 끼겠죠. 그러니까 단백질 안쪽에 이렇게 끼게 돼요. 그래서 이 콘택트 렌즈를 이렇게 확대시켜 보면 안쪽에 점점 흰색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막 박혀 있듯이 이런 콘택트 렌즈의 조직 그 안쪽에 이렇게 막 박히는 게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그 단백질을 제대로 제거해 주지 않으면 이 단백질이 변성작용을 일으켜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거대 유두 결막염을 발생시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백질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는 효소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자, 크게 써놓은 것만 보세요. 자, 단백질 침착물을 주로 제거하고요. 지방질도 일부 제거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은 조그맣게 쓸게요. 그래서 지방도 제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단백질 침착물을 제거해 주고 하드 콘택트 렌즈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사용되는 성분이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드 콘택트 렌즈는 단백질이 끼지 않으니까요. 결국은 계면활성제 성분의 세척제가 주로 사용된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어디 침착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겉표면에 있는 지방질만 제거하면 되니까 하드 콘택트 렌즈 세척제에는 주로 계면활성제, 그리고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그 세척제에는 이런 효소 작용을 하는 효소 작용제 효소가 또 다량 포함되어 있고 물론 계면활성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리소자임, 다른 말로 라이소자임이라고도 하는 이 눈물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성분이 눈물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이고요. 기본적으로 얘는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눈에 해로운 그런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단백질이긴 하지만 얘가 콘택트 렌즈에 조금씩 쌓여서 이 콘택트 렌즈의 조직 안쪽에 그림을 잘 그렸나요? 어쨌든 이 조직 안쪽에 막 이렇게 막 박혀요. 그러면 이런 단백질이 박힌 단백질의 변성작용에 의해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특히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대유두 결막염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했는데 특히 그 고함수율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겠죠? 그랬을 때 이런 거대유두 결막염이 발생한 환자를 만났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겐 효소 작용제를 바로 처방해서 콘택트 렌즈를 빨리 세척해서 단백질을 제거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요. 또 이런 거대유두 결막염이 많이 발생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단백질의 그런 분비 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효소작용제를 바로 처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효소작용제는 그러니까 그 계면활성제 성분 같은 경우는 주로 그냥 용액 형태로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뿌려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서 세척하면 되는데 이런 효소 분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약의 형태로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먹는 알약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걸 찢어가지고요. 딱 빼내면 이렇게 동그란 알약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약을 이런 통 또는 그냥 콘택트 렌즈 통이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여기다가 용액을 붓고요. 그 다음에 요거 효소 분해제를 콘택트 렌즈 넣은 상태에서 요 효소 분해제를 이렇게 넣어요. 그 뚜껑 닫아 놓고요. 그래서 보통 한 8시간 이상 이렇게 담가 놓은 상태에서 다시 8시간 후에 꺼내서요. 세척하고 잘 헹궈서 착용하면 됩니다. 그럼 단백질이 아주 잘 제거된다. 그래서 이런 유기침착물을 제거하는 두 가지 성분인 계면활성제와 효소분해제도 아주 생긴 형태 자체가 다르다. 계면활성제는 액체고 효소분해제는 이렇게 주로 알약의 형태로 생겨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통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알약의 형태로 생겨 있다. 또한 이런 특수한 통에다가 넣고요. 여기다 콘택트 렌즈 넣고요.
여기다가 그 용액, 관리 용액 넣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알약을 하나 넣어요. 효소 분해제를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 채우는 용액은 과산화 수소를 넣어서 이거 그러니까 이 효소 분해제를 분해시켜서 더 세척 효과를 높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워낙 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처 났을 때 이렇게 그 소독약 바르면 뽀글뽀글 기포 올라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과산화수소거든요. 그래서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어떤 세척 효과도 뛰어나고 살균 효과도 뛰어난데 이게 눈에 직접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쨌든 그건 뒤에서 설명할게요. 어쨌든 효소 분해제는 유기침착물 중에서 주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런 성분이고 이런 알약 형태로 생겨 있고 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사용하기를 권장해 주고 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단백질 침착물이 많은 착용자에게 알맞지 않은 걸 한번 골라보래요. 열 소독보다는 화학 소독이 좋다. 이건 한번 여러분들 배우진 않았지만 생각해봐요. 맞다? 아니다? 모르겠다? 자, 두 번째. 계면활성제를 사용한다. 계면활성제는 단백질을 제거할 수도 있지만 주로 뭘? 그렇죠. 지방질을 주로 제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요거는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방을 주로 그 세척하지만 단백질도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자, 답은 봅시다. 일주일에 한 번 효소 세척제를 사용한다. 알약의 형태로 일주일에 한 번 보통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그랬잖아요. 또 과산화수소 소독법을 사용한다. 과산화수소 소독법을 사용하게 돼도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단백질을 제거할 수 있어요. 자, 렌즈 재질은 이온성으로 선정한다. 이건 어떤가요? 맞나요? 틀린가요? 잘 모르겠나요? 자,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자, 결국은 마번이 답이 됩니다. 자, 열소독보다는 화학소독이 좋아요. 화학소독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한 계면활성제 성분의 세척제라거나 아니면 효소 그 분해제 같은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화학소독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열소독법은 뜨겁게 끓여서 그 콘택트 렌즈를 세척하는 방법이거든요. 화학소독이 훨씬 단백질 제거에는 좋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계면활성제를 사용해도 단백질이 일부 제거된다. 주로 지방을 제거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뭐 아주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또한 요거 효소 세척제를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면 아주 좋겠죠. 이게 사실은 정답으로 제일 알맞는 거고요. 과산화수소 소독법을 이용해서도 단백질 침착물을 일부 제거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온성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뭔가 이렇게 물질을 어떤 물질 이런 거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콘택트 렌즈를 이온성 콘택트 렌즈 재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백질을 막 이 콘택트 렌즈로 끌어당겨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온성 재질의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는 건 결국은 단백질의 침착을 더 심하게 만들지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거의 끝나갑니다. 좀 시간이 길긴 한데 자, 효소 분해제 안에는 효소라는 성분이 당연히 들어있고요. 단백질 제거를 할 때 유기침착물 중에서 단백질 제거를 주로 할 때 사용하고요. 지방질도 일부 제거할 수 있겠죠. 뭐 점액질도 일부 제거할 수 있겠고요. 자, 이때 성분이 파파인, 판크레아틴, 프로나제, 섭실리신 A라는 성분이 주로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분을 뭐 모두 외우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PPPA, PPPA 뭐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런 뭐랄까 단백질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무슨 아제, 무슨 아밀라아제, 뭐 치매 그 성분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무슨 아제 뭐 이런 거를 이런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프로나아제, 아제가 쓰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그런 단백질을 제거하는 효소 분해제의 성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뭐 과거에는 뭐 국시에 많이 났었는데 뭐 외울 수 있는 친구는 외워도 좋고요. 뭐 몰라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효소 분해제에도 당연히 이런 그 희석제라거나 거품형성제라거나 완충제라거나 윤활제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 이게 그 계면활성제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말들이. 자, 그러니까 희석제라는 게 있어요. 희석제. 얘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세척 효과는 무관하지만 그러니까 좀 뭐랄까 전체적인 성분을 좀 묽게 만드는 그런 성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얘는 뭐냐면 염화나트륨이 사용되고 뭐 유당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건 뭘까요?
삼투압 조절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단백질, 그 효소 분해제는 알약으로 생겨 있잖아요. 그 안에 희석제라는 게 들어 있어 가지고요. 이 알약을 물에다가 녹이게 되면요. 그 희석제 성분에 의해서 결국은 뭐 어떤 그 삼투압을 좀 조절해 주는, 그러니까 물에다가 넣고 이 효소 분해제를 녹여도 결국은 우리 눈의 누액과 삼투압을 좀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바로 희석제가 된다. 또 얘가 워낙 그 알약의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게 가루, 이게 녹으면 가루 형태로 막 되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 농도가 진해지게 되면 우리 눈물과 삼투압이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묽게 희석하는 그런 성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계면활성제랑은 조금 다른 성분이 들어간다. 또 거품 형성제가 있죠. 이 거품 형성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거품이 뽀글뽀글 거품이 형성돼서 단백질을 이 거품에 의해서 가둬서 좀 단백질을 좀 더 뭐 용이하게 빼줄 수 있는 성분도 들어있고, 이거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들어봐요. 그 다음에 완충제는 당연히 들어있어야죠. pH가 우리 눈의 그 눈물의 pH랑 다르면 어떻게 돼? 따갑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완충제는 들어가야 하고요. 윤활제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효소 분해제가 알약으로 그 가루식으로 생겨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녹으면 가루 형태로 물에 뭐 희석되니까 여기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좀 뭐 물의 전체 성분을 좀 뻑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렌즈를 너무 건조하고 뻑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윤활제 성분이 들어 있어서 결국은 그 단백질을 제거하고 난 그 콘택트 렌즈의 깨끗한 표면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보들보들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도 들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유기물 침착에 대한 거는 이제 마지막이 돼요. 이게 세 번째가 되고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계면 활성제. 얘는 뭐 특히 지방 그 세척에 특화되어 있다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알약 형태로 생겨 있는 뭐 효소 분해제. 자, 이번에 세 번째 유기물 침착을 할 수 있는, 유기물 침착물을 분해할 수 있는, 세척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산화제입니다. 산화제. 산화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산소를, 아니 공기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산소를 이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산소에 의해서 세척을 하겠다. 이걸 산화제라고 얘기하고요. 잘 보세요. 산소가 분해되면서 세척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첫 번째.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위한 특수 세척제이기도 하고요. 세척과 동시에 살균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산화제고요. 잔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중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결국은 이거예요. 소프트 콘택트 렌즈 세척에 주로 사용되는 그 유기 침착물을 제거할 수 있는, 특히 단백질을 주로 제거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이래요. 요 통 안에다 콘택트 렌즈를 이렇게 넣어 놓고요. 여기다가 뭘 넣는 거냐면 과산화수소라는 걸 넣으면요. 이 과산화수소가 산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여기 그 상처가 손 같은 데 날 때도 과산화수소 바르면 뽀글뽀글 기포가 막 올라온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여러분들 해본 적 있잖아요. 손 다쳤을 때 세척 그 소독할 때요. 그게 과산화수소인데요. 이 과산화수소가 뽀글뽀글 기포가 나는 이유는 그게 산화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산화작용에 의해서도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세척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워낙 독한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중화작용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이렇게 세척한 다음에 콘택트 렌즈를 꺼내서 그냥 바로 끼는 순간 이 눈이 막 정말 큰 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이 과산화수소 작용에 의해서. 따라서 이 밑에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디스크 같은 거 하나, 판을 하나 넣어놨어요. 이 통 안에. 이게 뭐냐면 백금 디스크예요.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로 세척한 걸 바로 착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백금 디스크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백금 디스크에다가 최소한 8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그 중화를 시킨 상태에서 꺼내서 한번 다시 깨끗하게 세척해서 착용해야만 눈에 손상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산화제의 경우에는 과산화수소가 주로 사용되고 중화작용을 하지 않으면 눈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백금 디스크를 이용해서 중화를 해야 된다는 걸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그러니까 과산화수소를 중화할 때 어떤 걸 사용해서 중화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당연히도 뭘까요? 그렇죠. 백금 디스크 또는 백금이라고 백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성분에 의해서 중화를 시키지 않으면 눈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과산화수소 용액을 사용하는 산화작용에 의한 산화제를 사용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그 세척에는 반드시 백금 디스크를 이용해서 중화를 시킨 상태에서 또 깨끗하게 12시간, 8시간이나 12시간 후에 꺼내서 또 한번 깨끗하게 헹궈서 착용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무기침착물. 그러니까 유기침착물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무기침착물은 계면활성제, 또 효소분해제 또는 산화제와 같은 이런 성분으로 제거하는데요. 딱딱한 성분인 칼슘, 마그네슘, 철, 뭐 염화나트륨 뭐 이런 것들 같은 딱딱한 성분의 무기침착물은요. 딱 하나예요. 킬레이팅 젤을 이용해서 이런 무기침착물을 제거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소프트 컨택트 렌즈 특히 그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아니라 이런 칼슘, 마그네슘, 철, 뭐 이런 염화나트륨과 같은 딱딱한 성분의 무기침착물이 이 안에 쏙 하고 박혀 있으면 킬레이팅제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해야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EDTA라는 성분이고요. 이 EDTA라는 성분은 킬레이팅제로서 무기침착물을 제거하기도 하지만 얘가 살균 작용도 해요. 그래서 어떤 그 컨택트 렌즈 세척액에 EDTA라는 성분이 들어있으면 아, 얘가 무기침착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면활성제 성분의 그 세척액에는 당연히 이 EDTA라는 성분이 들어있겠죠. 왜냐하면 계면활성제 가지고는 무기침착물은 제거할 수 없으니까요. 지방질과 단백질 이런 것만 제거하잖아요. 따라서 당연히도 계면활성제 성분의 그런 세척제 안에는 요 EDTA라는 킬레이팅제가 들어가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기침착물을 제거하기 위한 킬레이팅제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초음파 세척을 통해서도 세척할 수 있는데요. 얘는 뭐 별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기계식으로 된 여러분들 그 초음파 세척기라고 이렇게 안경 넣으면 우웅 하면서 초음파 진동이 나서 안경 세척하고 이런 것들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안경 쓰는 친구들은 똑같이 이런 초음파를 이용해서도 이런 컨택트 렌즈를 세척할 수 있다. 뭐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컨택트 렌즈와 세척액 사이에 접촉 시간을 늘려주어서 세척 효과를 증가시키는 그런 화합물은 뭘까? 결국은 이건 주성분이 아니라 보조 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접촉 시간을 늘린다는 얘기는 끈적끈적해야 딱 달라붙잖아요. 그죠? 뭘까요? 뭘까요? 그렇죠. 점성 유지제라는 그 성분을 이용하게 되면 접촉 시간을 늘려주어서 세척 효과를 뭐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칼슘 침전물이라고 얘기하네요. 얘는 뭘까요? 그쵸. 무기침착물이죠. 무기침착물이니까 뭘 통해서 또 뭐 보존제와 항균성도 증가시키는 그런 어떤 성분이 있나 보네요. 무기침착물인 칼슘 같은 거를 제거하고요. 또 보존제 성분엔 또 이런 항균 효과도 있는 거 아까 뭐라 했어요? EDTA라 그랬죠? EDTA 요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에틸렌디아민 4세트산이라는 그 이 말이 너무 길어요. 나도 이거 뭐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어쨌든 EDTA라는 성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택트 렌즈 14주차 1차시 수업을 모두 마무리하는데요. 결국은 컨택트 렌즈를 세척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또 컨택트 렌즈의 아주 깨끗한 세척을 통해서 컨택트 렌즈의 과학적인 성능을 유지하고 또 눈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세척제들이 사용된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기침착물을 제거할 수 있는 세척제와 무기침착물을 제거할 수 있는 세척제가 있고 다시 유기침착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계면활성제 성분, 얘는 특히 유기침착물 중에서 지방을 주로 세척하고요. 단백질도 일부 세척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효소 분해제 같은 경우는 주로 단백질을 제거하고 얘는 소프트 컨택트 렌즈에 주로 사용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얘도 단백질을 주로 제거하지만 지방질도 일부 제거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산화제라고 하는 과산화수소를 사용해서 산화작용에 의해서도 소프트 컨택트 렌즈를 세척할 수 있다. 그런데 유기침착물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이런 그 산화제를 사용할 때는 백금 디스크를 이용한 중화작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철, 구리, 뭐 칼슘 이렇게 좀 딱딱한 성분의 무기침착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킬레이팅제를 사용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EDTA 성분이고 이 EDTA 성분은 무기침착물을 제거하기도 하지만 항균 작용도 하는 그런 성분이다라고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컨택트 렌즈 심화 14주차 1차 시에는 컨택트 렌즈의 다양한 세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컨택트 렌즈의 각각의 세척액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교재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더 심화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요. 혹시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콘택트 렌즈 그 교재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되돌려봐서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콘택트 렌즈 심화 14주차 1차 시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